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원 기출총정리 두 번째 시간 로그의 계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로그 계산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계산도 있지만 일단은 밑변환에 대한 요 계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 앞에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얘기도 곁들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로그의 경우에도 자연수되는 조건이 달라붙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가에 대한 이런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통 이걸 우리가 밑조건 n 진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로그라고 하는 게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가 성립을 하려면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거는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거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곧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걸 점검을 해 놓읍시다. 자,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A라고 하는 놈이 최소한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동반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 라지 A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진수라 그럽니다. 스몰 a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밑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진수라고 하는 라지 a라고 하는 놈은 무조건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요게 거듭 제곱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수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걸 진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조건의 경우에 진수 조건하고 똑같은데 스몰 a라고 하는 게 양수가 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 1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양수는 양수인데 1을 제외한 양수로 정의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밑조건 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이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주어진 문제를 보세요. 주어진 문제를 보면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하는 놈이에요. 얘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간편하게 일단 진수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하는 놈이 뭐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자, 진수가 양수다 라고 하는 조건일 거예요.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조건도 있을 겁니다. 밑조건은 밑이 x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x가 양수이면서 x는 뭐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가 될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1번의 경우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가 되니 자, 얘를 풀어버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가 나올 겁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x는 0에서부터 x가 5까지랑 자, 이 중에 x가 1이 되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밑조건 때문에 1이 되면 안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는 교집합을 구해서 생각을 하는 요런 짓을 하면 됩니다. 자, 원하는 거는 이런 놈들, 요 범위에 있는 놈들 중에 정수가 되는 거니까 x는 뭐뭐 되겠다. 1은 안 되고 2, 3, 4까지 되지, 그지? 자, 합쳐라 그랬으니까 합치면 9가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 점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됐으면 이제 이 로그에 대해서 계산을 합시다. 요 다음 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로그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법칙 혹은 로그 계산 법칙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f의 mn 이꼴 f의 m 더하기 n이다 라고 준 요게 우리가 로그의 법칙이에요. 우리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로그 법칙 하게 되면 이런 걸 로그 법칙이라 그럴 거예요. 로그의 a 더하기 로그의 b 로그의 b 로그의 a 더하기 로그의 b라고 하는 게 로그 ab다. 가장 대표적인 로그 법칙이지, 그지? 가장 대표적인 로그 법칙. 아니면 나누기 부분도 있을 거고 거듭제곱 부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로그 법칙에 대한 계산 법칙에 대한 문제는 뭐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16번 문제로 3점짜리 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수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이제 1편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지수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게 어떤 성향들을 가지게 되냐면 진수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는 것 요거는 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것도 약간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요 문제에서는 요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요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FN이라고 하는 게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밑이 3인 경우와 2인 경우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20 이하에 있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자, 로그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로그의 요 법칙이지 그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 요런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순히 로그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mn을 구할 거냐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 로그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면 로그 문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변별의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밑이 일치할 때만 사용하는 법칙이지 밑이 다른 경우는 쓰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N이라는 게 로그 3을 밑으로 하고 있는 로그랑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라고 치면 3을 밑으로 하는 로그와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는 로그의 입장에서는 아예 종류가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밑이 다른 놈의 경우에는 서로 섞여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로그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FMN이 FM 더하기 FN이라고 하는 요 놈은 뭘 전제로 깔고 있다? 로그를 사용한다고 치면 로그의 밑이 일치하고 있다를 전제로 깐다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로그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때 자, 쓰진 않았지만 우리는 뭐 상용록으로 뭐 리치 10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이 밑의 상태를 보세요. 밑의 상태를 보면 밑의 상태가 모두 동일한 혹은 요게 로그 법칙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거듭제곱으로 밑변환을 하기 때문에 거듭제곱 관계라도 같은 뭐 예를 들어 2의 제곱, 2의 삼성이 들어가는 이런 거듭제곱 관계라도 들어가 있어야 이런 로그 법칙을 성립할 수 있다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실제로 MN의 조합이 뭐가 되느냐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개수를 찾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개수를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로그 법칙인 거고 이 로그 법칙이 밑이 일치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를 물어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FN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n이 홀수인 경우랑 n이 짝수인 경우에 얘는 당연히 밑이 홀수일 경우에는 밑이 3인 놈을 다루게 되고 짝수인 경우에는 밑이 2인 놈만 다루게 되겠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요 법칙, 다시 말하면 로그 법칙이라는 놈은 밑이 일치하는 놈들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 F라는 게 홀수인 경우는 홀수인 경우끼리만 성립할 것이고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인 경우끼리만 성립할 것이라는 거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MN이 홀수면 같이 홀수고 짝수면 같이 짝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홀수면 mn 곱하기도 홀수고 m도 홀수고 n도 홀수니 싸그리 다 밑이 3인 거에 로그 법칙을 사용할 거라는 얘기고 짝수가 되면 곱하기도 짝수고 각각도 짝수니 얘는 싸그리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놈이 될 텐데 만약 홀수 짝수가 섞인다면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고 얘가 짝수라면 얘는 홀수니 이거 두 개는 2를 밑으로 하는 놈이고 얘는 3을 밑으로 하는 놈이 돼요. 그러면 이런 더하기 관계 로그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이해됩니까? 자, 로그 법칙이다 그러면 단순한 계산 법칙인데 뭐 1번이라든지 16번에서는 단순한 계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변별력을 더하게 되면 이 로그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밑이 일치하냐 그러지 않느냐 아니면 이 밑을 어떤 식으로 일치할 것이냐로 로그 계산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잘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문제는 실제 mn 조합을 어떻게 할 거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m과 n이 모두 홀수일 때랑, 두 번째는 m과 n이 모두 짝수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나요? m과 n이 모두 짝수면 20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20 이하의 자연수는 10개 있어야 두 개의 자연수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m에도 10가지를 쓸 수 있고 n에도 10가지를 쓸 수 있으니 얘가 100가지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자, 홀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중에 예외는 있다는 거야. 자, 이 중에 예외는 뭐냐? 자, m이라고 하는 놈과 n이라고 하는 놈 둘 중에 한 놈이 1이라고 쳐요. 1이라고 치면 실제로 3을 밑으로 한 1이든 2를 밑으로 한 1이든 간에 얘들은 다 0으로 의미가 없는 놈이 될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자, 1번, 2번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요 홀수 중에서 자, 요 홀수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게 3번 m이 1인 경우 혹은 n이 1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성립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mn이 모두 홀수면 1을 제외하고 나면 9개가 있어요. m도 9개를 선택할 수 있고 n도 9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 9 곱하기 9가 되어서 81개가 될 겁니다. 자, m이 1인 경우나 n이 1인 경우는 m이 1인 경우의 경우 n은 모든 숫자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홀수가 되면 그냥 밑이 3인 거고 짝수가 되면 밑이 2인 것 뿐이지. 그러면 이 관계는 그냥 성립을 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20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바뀌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은 20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되고 M1과 N1이 둘 다 1인 경우에는 중복되고 있으니까 하나를 빼면 돼요. 그래서 39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더해버리면 결국은 MN의 순서쌍이 되겠지, 그지? 다 더하면 220이 되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얘기는 뭘 물어보고 있다? 로그 법칙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로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다. 꼭 뭐가 일치하고 있어야지, 밑이 일치하고 있어야지 성립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일반 로그 법칙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로그라고 하는 거의 법칙은 말이야, 이렇게 밑이 일치할 때만 우리가 사용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밑을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글로 쓰든지 아니면 계산에서 밑이 일치하지 않는 거의 계산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기게 되는 게 로그 밑변환이라는 거야. 요 다음 문제로는 로그 밑변환을 살펴봅시다. 문제를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로그 밑변환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로그 법칙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단순히 계산에 대한 문제다 아니면 계산에 방점이 들어가 있는 문제다 라고 보면 일반적인 로그 법칙에 대한 계산, 요 계산보다는 로그 밑변환에 대한 계산, 요 계산이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로그 밑변환이라는 걸 작용을 해서 실제의 값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짓을 할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개념 혹은 잡아줘야 되는 개념이 로그를 계산을 할 때 혹은 로그의 어떤 조건을 다룰 때 내가 어떤 짓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다루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로그 밑변환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건데, 로그 밑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그 밑변환 성질이라든지 로그 밑변환 공식이라든지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 밑변환이라는 거는 그냥 보면 되게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놈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 로그 밑변환은 하나의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밑변환이 되는 하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A라고 하는 이런 로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로그를 우리가 로그 밑변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그의 C를 밑으로 하는 라지 A랑 로그의 C를 밑으로 하는 스몰 a로, 다시 말하면 요게 미치고 얘가 진수일 텐데 말이야. 진수 부분과 밑부분을 마치 분모 분자인 것처럼, 분모 분자로가 아니라 분모 분자인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A와 B, 라지 A와 스몰 A가 분모 분자인 게 아니라 로그로 라지 A와 스몰 A가 분모 분자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밑변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방향은 실제로 이렇게 로그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두 개로 분모 분자로 쪼개주는 방향과, 실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합쳐주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물어보게 되는 걸 로그 밑변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마치 분모 분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분모 분자처럼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처럼 써버리면 되는 거라, 얘는 하나짜리를 분모 분자로 나눠주든지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합쳐주는 짓을 하는 것 자체를 보고 로그 밑변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으로 가자면 어떤 얘기가 되지냐면, 강제로 밑을 일치하게끔,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C라고 하는 밑으로 일치하게끔 강제로 만들어주는 법칙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로그 밑변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세요. 주어진 문제를 보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세자연수 ABC를 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자연수 ABC는 로그의 분모분자로 되어 있는, 놈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로 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BC를 정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지금 로그가 분모 분자로 되어 있고 로그가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식이 나온 거니 이게 로그 밑변환과 연관이 있는 얘기다, 혹은 로그 밑변환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단 이렇게 파악을 할 땐 말이야, 지금 밑변환에서 보는 것처럼 밑이 일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부터가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요 식을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혹은 로그 밑변환을 적용하기 쉽게 바꾸려고 그래요. 자, 1번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1번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로그 밑변환으로 봤을 때 얘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는 거지. 뭐가 문제니? 자, 밑이 A와 C로 같지가 않아요. 자, 로그 밑변환은 C로 같아져야 되는데 말이야, A와 C로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로그의 C를 밑으로 하는 B가, C가 분모, B가 분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B라는 놈도 A가 분모, B가 분자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거 번분수잖아. 자, 예를 들어 분자에 있는 요 놈을 분모로 내릴 때는 역수로 바꾸어서 내릴 겁니다. 역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거 분모 분자를 서로 바꾸면 돼요. 자, 그대로 바꿔볼까? 자,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라고 하는 놈을 분모 쪽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로그의 B를 밑으로 하는 C라고 내려갈 겁니다. 자, 분모 분자가 바뀌어져 있는 걸 잘 보세요. 자,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B를 분모에 있는 걸 분자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올려줄 때 이것도 분모 분자가 역수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바뀌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B를 밑으로 하는 A로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러고 나면 B를 밑으로 하는으로 일치를 했으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로그 밑변환에 일치한 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로그의 C를 밑으로 하는 A가 되고 요게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1번 조건이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로그 밑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봅시다. 2번도 지금 이렇게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로그에 대한 조건이 2번도 들어가 있어요. 자,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로그의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로그 밑변환과 연관이 있거나 요거에 관계되는 얘기일 거다. 그런데 말이야, 로그 밑변환은 C로 밑이 일치하는 상태여야 되는데, 자, 밑이 B인 상태와 A인 상태로 일치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C라고 하는 놈과 C라고 하는 진수 부분, 요 진수 부분이 서로 일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똑같게 분모분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분자에 있는 B, C를 분모로 내릴 거예요. 내릴 때는 분자에 있는 걸 분모로 내릴 때 역수로 내리게 되겠지? 역수로 내리면 요거 서로 뒤바꾸면서 내려갈 거라고. 자, AC도 분자로 올릴 거예요. 자, 분자로 올릴 때 얘도 역수로 올라갈 거니까 뒤바꾸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대로 바꿔주면 방금 전에 1번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의 C를 밑으로 하는 B와 로그의 C를 밑으로 하는 A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로그 밑변환에서 두 개로 밑이 일치하게끔 쪼개진 걸 하나로 합치는 짓을 합시다. 그러면 로그의 P를 밑으로 하는 A가 되는 거 아니냐. 얘가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가 될 거라는 거지. 자, 요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로그 밑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로그 밑변환은 분모 분자로 파악을 하는 것, 분모 분자의 분자로 파악을 하는 것, 요게 로그 밑변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겁니다. 단 이러고 나면 로그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 로그가 3분의 1이 되는 상황, 이런 두 개의 로그의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A, B, C를 정해야 돼요. 근데 말이야, 요거는 지금 로그 밑변환을 이용하고 난 뒤에 로그 문제에 일괄적으로 통하게 되는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해석할 때 로그로 되어 있는 조건은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은 로그는 무리수가 되기 마련이에요. 이런 무리수를 어떤 숫자다 어떤 조건이다 해석하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그라고 하는 놈은 가급적이면 지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로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놈이 되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도 지수로 바꿀 거예요. 얘의 경우에도 지수로 바꿀 겁니다. 자, 지수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물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A라고 하는 게 C의 2분의 1제곱이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쉽게 바꾸자면 그냥 바꾸면 A가 C의 2분의 1제곱이야. 자, 여기에서는 뭐야, A라고 하는 거가 B의 3분의 1제곱이야 라고 바꿀 건데, 요 다음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로그라고 하는 게 유리수 혹은 정수 자연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로그의 밑 두 개가 밑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지수만 다르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1과 2가 됐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똑같은 밑에 1제곱과 2제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꿔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유리수가 나온, 그러니까 로그가 유리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로그의 진수 부분과 밑부분의 밑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룹 제곱 관계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C라고 하는 것이 A의 제곱이다. 자, A는 1인데 C가 제곱이라는 소리야. A는 1인데 B는 세제곱이라는 소리니까 B가 A의 세제곱이다 라는 얘기가 된다로 지수 폼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개의 숫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세 개의 숫자가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놈을 쓸 건데, 이 B라는 게 A의 세제곱이고 C라고 하는 게 A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 싸그리 다 10보다 작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A가 될 수 있는 건 2밖에 안 되겠지. 자, B는 자동으로 8이 될 거고 C가 4가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3이라면 여기 27로 넘어가니까 10보다 작은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2인 거고 B가 8인 거고 C가 4인 거다. 이렇게 정하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A가 2가 들어간 거고 B가 8이 들어간 거고 C가 4가 들어간 거니 요 놈을 계산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로그 밑변환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놓습니다. 자, 로그 밑변환에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밑에 일치에 있어야, 밑에 일치에 있으면서 분모 분자의 개념을 잡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문제로 보자면 이때 로그가 유리수가 되는 상황, 이 상황까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게 보는 게 로그가 자연수가 되거나 유리수가 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다음 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네 번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그의 자연수 조건 혹은 로그의 유리수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요걸 가지고 로그 유리수 조건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내용, 물론 메인이 되는 거는 로그의 자연수 조건, 유리수 조건이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로그의 유리 조건, 보통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연수 조건인데 뭐 요게 유리수일 때도 동일한, 아까 방금 전에는 유리수가 나왔었어요. 유리수의 조건, 이게 어떤 조건을 이야기한다, 요게 메인이 되는 설명이겠지, 그제?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요거는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걸 건데 큰에 관계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방정식 풀이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통 심도 있는 수원의 심화 문제 중에 최고 분별력으로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주제의 후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후보 중에 하나가 부등식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부등식 부정방정식,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정방정식의 형태, 이런 형태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메인을 1번으로 잡으되 요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요게 자연수 조건이에요. 로그 레벨라고 하는 놈이 같은 자연수이고, 자, 1번 조건이에요. 자, 요거 해석하면 2번 조건이 나올 겁니다. 2번 조건이 나올 겁니다. 이거, 자, 요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 A, B가 존재하게끔 만들어 봐라. 그렇다면 n의 값은 뭐가 되겠니? 합을 구해봐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없으니 찬찬히 이야기할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자연수 조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는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A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 혹은
혹은 로그의 B를 밑으로 하는 라지 A라고 하는 것이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겠냐. 자, 우리는 지수에서 지수가 자연수 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A라는 게 자연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혹은 유리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요게 둘 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밑의 일치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로그를 얘기할 때 로그는 지수인 상태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로그는 태생적으로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지수화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복잡한 문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로그는 지수로 매칭해서 생각합니다. 자, 밑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A가 자연수라면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이 라지 A라고 하는 놈, 이 놈이 A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다 해서 밑이 일치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유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라지 A라는 놈과 라지 B라고 하는 놈이 둘 다 밑이 일치하는, 예를 들어 A라는 밑의 거듭제곱과 A라고 하는 밑의 거듭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밑이 같아야지만 유리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로그의 자연수 조건, 뭐 당연히 자연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조건에도 이걸 이야기하는 게 로그에서의 자연수 조건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밑의 일치, 가장 중요한 게 같은 밑의 거듭제곱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얘기야.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도 로그의 2를 밑으로 하는 레벨레 두 마리가 같은 자연수다 이면 여러분들은 NA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놈과 NB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놈이 밑이 2였기 때문에 당연히 2의 거듭제곱으로 생긴 거야. 대신에 같은 거듭제곱으로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자연수를 K라고 한다면 이놈도 2의 K제곱이고 2의 K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게 로그의 자연수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조건을 써봅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좋아, NA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NB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2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거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B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요게 1번에 관계되는 얘기야. 됐죠? 물론 이 1번의 관계에 요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풀지는 못합니다. 왜? 뭐가 있어야 된다? 근이라고 하는 것과 방정식이라고 하는 관계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단 이것과 이걸 보세요. 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비교를 해보니 위에 있는 식은 어떤 식의 A가 들어간 거고 아래에 있는 식은 어떤 식의 B가 들어간 거야가 근의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식은 m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꼴 2의 k제곱이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이 A와 B가 나온 거야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라고 해석한다. 이게 근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자, mx의 제곱, 요거 x인데 x제곱이라고 그랬다, 그지? mx 마이너스 x제곱 이꼴 2의 k제곱의 두 근이란 mx 마이너스 x제곱 이꼴 2의 k의 두 근이란 y 이꼴 nx의 마이너스 x의 제곱과 y 이꼴 2의 k의 교점의 x좌표가 a와 b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방정식 해석이야. 지금은 자 수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수투나 미적의 공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아니 nx-x제곱이라는 건 2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생긴 2차 함수니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거고 딱 가운데가 2분의 n이 될 거고 여기가 4분의 n제곱이 되는 요런 2차 함수가 될 거고 말이야. 자, 그리고 2의 k라는 게 여기에 적당한 지점, 어떤 적당한 지점에 2의 k가 있다면 이때 여기가 2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구나, 여기가 b인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 요게 방정식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b-a라고 하는 게 2분의 n보다 작을 거야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b-a라는 거는 말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 그면 이 길이가 2분의 n보다 작은 거니 요 2의 k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4분의 n이 되는 지점, 4분의 n이 되는 지점, 여기는 16분의 3n 제곱이에요. 16분의 3n 제곱인데 그러면 2의 k라는 게 요 4분의 n 제곱과 16분의 n 제곱 사이에 끼어 있어야 a, b 사이의 길이는 뭐가 된다? 2분의 n보다는 작아질 거다. 물론 이것도 2차 방정식에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인 걸 이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라 라고 하는 게 이 방정식과 근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쌤이 이야기할 때 수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수투나 미적에서도 콩이 잘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부분이 요 얘기가 뭐로 튀어나오게 되냐면 부등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지. 다시 말하면 2의 k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다. 자, 2분의 n은 이 꼴이 들어가 있으니 16분의 3n 제곱에서부터 4분의 n제곱 사이에 있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20 이하의 자연수 n 중에 2의 k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는 놈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때 n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수가 들어갈 거고 이 k라고 하는 것도 자연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로 나타난다? 부등식으로 나타나는 요런 형태가 돼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부등식,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자연수 조건 아니면 정수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값이 뭐냐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은 요 부등식은 적절치 않아요. 왜? 야, n 구하고 싶잖아. n 구하고 싶으면 n을 가지고 부등식을 표현해야지. 요거처럼 2의 k를 가지고 부등식을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지, 그지? 우리가 더 심화로 넘어가면서는 요 부등식,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n을 기준으로 표시할 거냐, k를 기준으로 표시할 거냐는 어떤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략하고 단순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n을 물어보고 싶으니까 아니 x 물어보고 싶으면 x가 1에서부터 5까지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
그러니 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n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n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야 이렇게 표시해야지 얘 k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야 이거는 좀 안 맞지? 그지? 자, 그래서 부등식을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n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는 3분의 16의 2의 k제곱에서부터 그대로 4 곱하기 2의 k 사이에 있는 거구나 하고 만들어줘요. 자, 만들어주고 부등식 부정방정식을 풉니다. 부등식 부정방정식이나 아니면 그냥 강 부정방정식이나 부등식 부정방정식이나 그냥 강 부정방정식이나 푸는 원칙은 똑같아요. 푸는 원칙은 뭐냐? 실제로 여기다가 k 또는 n에다가 숫자를 1, 2, 3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성립하는 놈을 찾아내는 짓을 합니다. 지금은 n제곱을 k에 대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k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고 k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고 k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고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왜? n이라고 하는 거는 20보다 작다 그랬으니 얘가 400을 넘어가면 안 넣어도 돼요. 자, 이쪽은 1을 집어넣으면 8이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16이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8이 될 거고 16이 될 거고 32가 될 거고 K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64, K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128, K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256. 자, 이렇게 되는 놈일 건데 7을 집어넣으면 512로 400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1, 2, 3, 4, 5, 6만 집어넣으면 되지. 자, 8을 집어넣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n제곱이라고 하는 게 얼마 사이니 보면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분의 32예요. 10점 얼마지, 그지? 10점 얼마. 자, n제곱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63분의 64. 그러면 얘는 21점 얼마예요? 21점 얼마. 자, 얘는 n제곱이 어떻게 되겠다? n제곱이 지금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32 있고 64 이거 128이잖아. 뭐 42점 얼마 이렇게 되지 않나? 자, 얘는 n제곱이 이게 128이었으니까 3분의 256. 그럼 3분의 256이면 얼마? 80, 3분의 3으로 나눈 거니까 80, 16이니까 85점 얼마? 85점 얼마?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는 n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얘가 256, 512잖아. 512. 512면 이거 뭐야? 3으로 나누면 1에 21이니까 7에 뭐 170점 얼마? 정확한 값은 필요 없어요. 자, n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1024를 나눈 거잖아. 1024. 3으로 나눠요. 그러면 340 얼마? 34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봐라. 8하고 10 사이에 있는 n제곱. n이 뭐야? 3이잖아. 16하고 21 사이에 제곱이 있니? 없죠? 32가 n이 6이잖아. 36 있잖아. 그렇죠? 64하고 80 n 9가 있구나. 그죠? 자, 128하고 17 사이. 가만히 있어 봐라. 11의 제곱이 121인데 10이면 144. 13이면 169니까 12, 13 되겠다. 그죠? 자, n은 뭐야? 사실은 n이 여기 16의 제곱이거든. 그죠? 얘가 16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17, 18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은 누가 된다? n이 3일 때, n이 6일 때, n이 9일 때, 12, 13일 때, 17, 18일 때 n이 되는구나. 됐어요? 요렇게 n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합하면
78이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요게 거의 이제 변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그 쪽에서 변별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사용하는 메인은 실제 자연수 조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 특히 변별 문제에서 일상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동영상을 다시 돌려서 봐서 내 거로 흡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실제로 로그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전체 수업을 들으면서 뭐가 머릿속에 막 박히냐 이걸 보세요. 실제로 크게는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자, 로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 뭐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미스일치예요. 자, 로그라고 하는 걸 계산하거나 로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밑을 어떤 식으로 일치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로그를 계산하거나 로그 밑변환 계산할 때 밑이 일치된 상태, 밑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일단 1번 핵심. 두 번째는 로그가 이거예요. 로그가 자연수가 되거나 유리수가 되는 거 똑같게 밑일치네. 그렇죠? 밑이 일치하는 거듭제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수나 뭐가 유리수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뒷부분은 어려워요.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